결혼 20년, 회사 15년 차. 나는 늘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의 멘토, 집에서는 아내이자 엄마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1시에 퇴근해서 빨래를 돌렸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그런데 그날 회식 자리에서 내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김현주입니다. 올해 45살.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편 정민석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입니다. 아들 둘을 두고 있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남편은 이미 조깅을 나간 상태였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죠. 7시 30분 남편이 땀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의 몇 시야? 10시. 큰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힘내. 잘할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척 가벼웠어요. 마치 동료에게 하는 것처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건조해진 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지하철을 탔죠. 회사에 도착하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주희였어요. 28살.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예쁘고 똑똑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아했어요. 마치 제 동생처럼. 주희 씨, 오늘 PT 자료 준비 다 됐어? 네. 어제 밤 12시까지 다듬었어요. 확인해 주실래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역시 완벽했어요. 잘했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따내면 자기 실적도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그리고요. 주희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팀장님, 남편분도 마케팅 쪽 일하신다면서요? 혹시 같이 의견 들어보시면 어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지난번 회식 때 말씀하셨잖아요. 정민석 대표님이시라고. 내가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쨌든 고마워. 개인적인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는 걸. 오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는 따냈고 팀원들은 환호했죠. 점심시간 동료 언니와 식당에 갔습니다. 현주야, 요즘 팀 분위기 좋더라. 응,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그 신입 박주희 얘 좀 특이하지 않아? 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자기 일정을 꿰고 있더라고. 약간 집착 같은 거? 언니, 그건 열정이야.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조심해. 요즘 젊은 애들 다 생각이 있어.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오후 3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일상적인.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남편은 대충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더니 금방 잠들었죠.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딩동.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원래는 보지 않습니다. 남의 휴대폰은 보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멋졌어요, 대표님. 발신자는 박주희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제가 아는 비밀번호였죠.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박주희와의 대화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화 내역은 3개월 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PT 자료 피드백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주희 씨가 원래 잘하시잖아요. A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언제요? 그 다음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오늘 입은 셔츠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주희 씨 원피스도 예쁘던데요. 헤헤, 알아봐 주시네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오늘 호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 그때 그곳으로. 네. 기대돼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더 많이 깨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연애 3년, 결혼 20년. 총 2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대학교 MT였습니다. 그는 2학년 선배였고 저는 신입생이었죠. 캠프파이어 앞에서 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현주야, 나랑 사귈래? 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집을 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대화를 멈춘 건,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게 된 건, 우리가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된 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오늘 일정은 뭐야? 바빠. 새 프로젝트 시작이거든. 그래. 힘내.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에 갔습니다. 박주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 미소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주희 씨, 잠깐 회의실로 올래? 네. 아, 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주희 씨, 우리 남편 알아?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정민석 대표. 우리 남편이야. 아, 네,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자주 만나?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본 거 대답해. 얼마나 자주 만나냐고.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내 앞에서 웃지 마. 그리고 업무 외에는 말 걸지 마. 팀장님, 오해해요.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게 오해야? 문자 주고받은 게 오해야?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퇴근 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록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5일 전 오후 7시 남편의 차에 박주희가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어디 가요? 좋은 곳. 주희 씨 좋아할 거예요. 둘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기념일에 가본 적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결제가 한 달에 4번씩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액은 30만 원. 특급 호텔의 디럭스룸 가격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프린트했습니다. 파일로 정리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그리고 박주희의 SNS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이 가득했어요. 해시태그는 이랬습니다. 행복, 감사, 사랑, 그이. 코멘트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죠. 주희야, 남자친구 있어? 부럽다. 매일 데이트하네. 박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트 이모티콘만 달았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문자 기록, 통화 기록, SNS 캡처. 모든 것을 파일에 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는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권리는 찾으셔야죠. 2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그 시간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지다니. 한 달 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좋아서 전체 회식이었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서 빠질 수 없었죠.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팀원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박주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팔찌가 보였습니다. 은색 팔찌. 작은 하트 참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트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J. 민석과 주희. 그 팔찌는 제가 아는 팔찌였습니다. 3년 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제게 준 선물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팔찌 특별 주문한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하지만 지금 똑같은 팔찌가 박주희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같은 팔찌를 선물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농락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희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팀장님. 그 팔찌 예쁘네. 어디서 샀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냥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친구요. 남자친구? 아니요. 그럼 누구?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민석 대표한테 받은 거 아니야? 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팀장님 남편이잖아. 설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갈게. 옆팀 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네. 그냥 머리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 야근 중이야. 왜? 거짓말하지 마. 어디 있어? 뭐? 호텔이지? 주희랑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앉아. 남편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봐. 남편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문자 기록.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다 봤어. 호텔, 레스토랑, 문자, 통화. 전부 다. 현주야, 오해야. 그건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 달에 4번씩 호텔 가는 게 오해야? 매일 문자 주고받는 게 오해야? 같은 팔찌 사주는 게 오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해결돼. 우리 가족이 해결돼. 현주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갑자기 일어난 사고 같은.
일어난 일, 사고 같은?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그냥 일어나, 호텔이 그냥 일어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현주야, 다시 한 번만 아이들을 봐서라도 생각해봐. 한 번? 한 번이 몇 번이야? 한 달에 4번씩, 3개월이면 12번이야. 그게 한 번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서류 준비해놨어.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디론가로 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제 회식에서 팀장님 남편이랑 박주희가 진짜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주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껏 결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현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의실로 갔습니다. 어제 회식일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박주희 씨와 관련해서 혹시 업무상 문제는 없었나요? 순간 생각이 번쩍였습니다. 업무상 문제요? 네. 혹시 부적절한 행동이나 규정 위반 같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박주희는 남편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와 우리 회사가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계약서와 예산서를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님,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잠시만요.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을 뒤졌습니다. 3개월 전 계약서를 찾았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 2천만 원만 사용됐어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비 처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영수증이 잔뜩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식당, 가짜 택시비, 허위 출장비, 모두 박주희가 처리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주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습니다. 계약서, 예산서, 지출 내역,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횡령 아닌가요? 네. 박주희가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렸어요. 확실해요? 네.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겠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주희는 징계위원회에 소환됐습니다. 박주희 씨, 이 서류들 확인하셨죠? 네. 본인이 처리한 경비 내역이 맞나요? 박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위 영수증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대답하세요. 박주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횡령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주희 씨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박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제발.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박주희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회사로 왔습니다. 박주희는 횡령 혐의로 연행됐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팀장님 남편이랑 바람 피우더니 횡령까지 했대. 대박. 완전 막장 드라마네.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차에 타는 박주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야, 주희가 경찰에 잡혀갔어. 알아. 네가 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어? 주희는 뭐? 내 여자니까 봐줘야 해. 횡령범인데? 하지만 뭐? 당신도 공범 아니야? 뭐? 주희가 빼돌린 돈 어디에 쓴 것 같아? 당신이랑 호텔 갈 때, 레스토랑 갈 때 다 그 돈 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곧 당신 회사도 조사할 거야. 계약서 조작, 허위 견적서, 리베이트 다 나올 거야. 현주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허위 계약서, 탈세, 횡령 방조 혐의였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횡령 방조 혐의. 20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회사 돈 빼돌려. 남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직원들은 사표를 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자업자득이야. 현주야, 제발. 도와줘. 도와줘. 저는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도왔어. 당신 회사 시작할 때 내 돈 5천만 원 넣어줬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어.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내일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돼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민석. 그렇게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남편은 양육권도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외곽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 공간이었으니까. 박스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물건들, 결혼 앨범, 가족 사진, 아이들 선물.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아팠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그때 말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깊숙이 넣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어갔어요.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박주의 자리를 대신할. 저는 그 후배를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친절하게 하지만 선은 지키며. 팀장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 괜찮아.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쉽게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박주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횡령 혐의 박모 씨, 징역 2년 선고. 법정 스케치가 화면에 떴어요. 박주희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사가 됐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적응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큰아들이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엄마가 저녁 뭐 해줄까? 햄버거. 알았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올려다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혹시 김현주 씨 맞으시죠? 네. 저를 어떻게?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같은 회사 전략 기획팀에 있어요. 아, 이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업무 이야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준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호와 저는 연인이 됐어요.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힘들었겠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정말 괜찮아요? 아직은 아파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현주에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평화로워.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현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석.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자유였습니다. 3년 후, 저는 이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아이들도 축복해줬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다행이다. 이준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좋은 사람이야. 결혼식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45살. 재혼.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었으니까. 피로연이 끝나고 이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현주 씨, 아니. 여보.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우연히 박주희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어요. 그녀는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팀장님, 주희 씨. 둘 다 멈췄습니다. 주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잘 지내세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그럭저럭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했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네. 너도 힘들었겠지. 이제 새로 시작해. 과거는 과거니까. 주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희를 봤어. 그래? 어땠어? 많이 변해 있더라. 불쌍했어. 마음이 편해졌어?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5년 후, 저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됐어요. 남편과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리셋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풍겼어요.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 카페는 제가 은퇴를 위해 준비한 카페입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가 직접 디자인했어. 대박. 엄마 재능 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곳은 제 꿈이었어요. 회사 생활이 끝나면 이 카페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위로를 주는 공간.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예전 남편 정민석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현주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재혼도 하고 승진도 했다면서 축하해. 나도 이제 안정을 찾았어. 작은 카페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과거를 반성하며 살고 있어. 현주, 고마워. 내가 나를 떠나줘서.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배움이었어.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알게 됐어. 너무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민석.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도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도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49살입니다. 회사에서는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 씨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겠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살. 그런 의미에서 박주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용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게 과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준호 씨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불행한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만약 배신당했다면 슬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원히 거기 머물지는 마세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저처럼요. 리셋 카페의 문구처럼 말이죠.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커피 향이 퍼집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진짜 미소를.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서도 분노에서도 슬픔에서도.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